자, 지금부터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슬라이드는 도형과 표를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도형과 표 안에는 글꼴을 굴림 18포인트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에 표가 들어가고 그 위에 도형을 제목으로 왼쪽 도형도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를 시작할 때 이 제목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 끝나는 위치는 페이지 번호보다 오른쪽과 위쪽으로 이렇게 표가 놓여지도록 표를 작성을 해야지 위에 도형과 왼쪽 도형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겠죠. 그러면 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표를 만드시는데 표는 삽입 메뉴에서 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컨텐츠 박스에 있는 표 단추를 눌러 삽입합니다. 가로가 3줄이고요. 세로도 3줄이네요. 그래서 열의 개수 3개, 가로 행의 개수 3개로 지정하시고요. 확인 누르면 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테두리에다 포인터 두고 십자 화살표일 때 드래그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쪽과 왼쪽에 도형이 들어갈 수 있게끔 표의 크기를 조정하셔야 돼요. 이때 표의 크기는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조절 포인트에 포인트를 두고 양방향 화살표가 되었을 때 드래그하여 위쪽 제목 라인 2가 시작하는 그 라인쯤에다 놓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놓으시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이는 대로 첫째 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 줄을 바꾸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는 열 단위 위에서 아래로 입력하세요. 아래는 아래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아래로 입력을 하시고 첫 번째 열을 입력하고 나서 열의 폭을 내용에 맞게끔 조정을 해 가시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셀에 입력하시고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내려와서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었으면 오른쪽 열 경계선 있죠? 경계선에서 양방향일 때 드래그해서 내용에 맞춰 열폭을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이 다 되었죠? 입력 완료된 표에 세부 조건에 3번 표 스타일을 적용하셔야 돼요.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2고요. 그러시면 작성 완료된 표 마지막 줄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테이블 디자인 메뉴 탭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표 스타일 그룹에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면 맨 위쪽이 테마 스타일이고 그 아래쪽이 밝게 그 아래쪽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테마 스타일 중에서 앞쪽에서부터 두 번째가 강조 1이고 세 번째가 테마 스타일 1 강조 2가 되겠네요. 눌러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테마 스타일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표 안에 보면 제목이 있는 행 그리고 첫째 데이터의 첫째 줄 부분이 색깔이 조금 더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문제지에서 봤을 때 표 안에 있는 색깔들은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색톤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단 테이블 디자인 탭에 표 스타일 옵션에 가게 되면 머리 그램과 줄 무늬행이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해제함으로써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 그램을 체크를 없애주시고 줄 무늬행도 체크를 없애주시면 어떻게 되었나요? 표 안에 색상 톤이 똑같이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표에 들어가는
글꼴을 굴림과 18포인트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셀에 마지막 글자가 들어간 위치에 커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는 입력 중이기 때문에 표 전체를 선택하여 글꼴을 바꿔야 돼요.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눌러 입력 상태를 빠져나오고 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 중에 홈 메뉴 누르시고요. 글꼴 그룹 안에 글꼴 목록을 눌러 글꼴을 굴림이라고 씁니다. 쓰시고 검색된 굴림이란 글꼴을 선택하셔서 지정해 주시고 글자의 크기는 18로 되어 있으니 18 크기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표 안에 있는 글자들은 셀 중에 가운데 들어가야 하므로 단락에서 가운데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단락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 맞춤 버튼이 있거든요. 단락 그룹에 이 텍스트 맞춤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중간이라고 있어요. 중간을 눌러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단 도형을 작성을 할 건데요. 상단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상단 도형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사각형 중에서 오른쪽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도형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흑백으로 나오거든요. 흑백 시험지이기 때문에 색깔은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색톤, 아래가 조금 더 어두운 톤이고 위쪽이 밝은 톤이에요. 그래서 색톤을 유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보죠. 삽입 메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을 눌렀을 때 상단 아래쪽에 있는 도형이 사각형이었고 오른쪽에 모서리가 잘렸었죠. 잘린 한쪽 모서리 세 번째, 사각형의 세 번째 잘린 한쪽 모서리 도형을 선택하시면 십자 포인터가 됩니다. 도형을 10폭에 맞춰 그리시는데요. 크기를 또는 위치를 맞추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존 표에 시작하는 위치 여기에서 열의 너비만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위로 드래그하여 도형을 그리시면 열의 폭에 맞춰 그리기가 편해요. 이렇게 그려 두시고 그 위쪽에 올라가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도형 서식 메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도형 삽입 그룹이 보여요. 여기서 도형을 선택하셔도 돼요. 기존에 도형이 선택되어 있어야 도형 서식과 도형 삽입 메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 삽입 메뉴 목록 단추를 눌렀을 때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 보면 원통형이 있네요. 원통형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보면 이 도형과 시작 지점이 같다면 왼쪽 도형의 왼쪽 모서리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라인 아래쪽에서 드래그하여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도형 오른쪽 아랫 라인에 맞추어서 그리기를 완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형이 위쪽에 있는 도형이 톤이 조금 더 밝았거든요. 상단 도형 서식 메뉴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은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톤이 한 단계 위 밝은색 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상관없고요. 아래 도형보다 좀 밝은 톤의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영향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서 글꼴과 크기와 또 도형의 테두리를 바꿔주기 위해서 ESC 키를 눌러 완료합니다. 도형 바깥쪽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었을 때 왼쪽 하단에서 해볼까요? 화살표일 때 드래그하여 도형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 메뉴 탭 도형 윤곽선 목록 눌러서 테마 색깔에 검정 텍스트 1을 누르시게 되면 도형의 테두리 색깔이 검정으로 바뀌어요. 되었으면 홈 메뉴에 가셔서 글꼴 목록 눌러 글꼴은 굴림이죠. 아까 선택해두었던 굴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꼴 색깔은 검정이에요. 검정 색깔, 글꼴 색깔에서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2를 눌러주시면 돼요. 크기는 18 크기 같으니까 건들 필요 없겠고요. 이렇게 다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 도형을 선택된 두 개의 도형을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복사하실 때는 왼쪽에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도형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화살표 포인터에 십자 포인터가 생겨요. 이때 복사 가능하고요. 드래그하여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수평 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복사가 돼요. 이때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요. 키보드를 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있는 조절점에 포인터를 대면 양방향 화살표가 나오죠.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이걸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포인터가 달린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 드래그하여 그리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어주시면 되겠고, 이 중간 지점에 놓고 양방향일 때 드래그하여 도형을 완성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가 되면 이 슬라이드 부분을 클릭하여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도형이 작성 완료되었고, 이제 이번에는 이번 자축 도형을 그릴 거예요. 이 자축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을 해야 돼요. 선형 아래쪽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누르시고요. 예, 도형 메뉴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순서도에 수동 입력이라는 이 도형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리실 때 표 왼쪽 라인에 맞추어서 드래그로 첫 행 길이에 맞추어서 그려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라고 했죠.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이 열려요. 그리고 도형 옵션에 이 페인트 통이 채우기 및 테두리 선을 지정하는 그런 메뉴거든요. 채우기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주시면 현재는 단색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바뀔 거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과 종류 방향이 나오는데 아까 그라데이션 방향은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선형이 맞고요. 방향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거군요. 선형 아래쪽이고 그 아래쪽이 선형 위쪽이에요. 선형이라는 거 직선 방향으로 바꾼다는 건데 여기서 선형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는 게 있고 그라데이션 중지점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시작과 끝나는 것만 지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중지점은 삭제할게요. 중지점, 두 번째 중지점을 끌어다가 위쪽에 놓으시면 삭제가 되고요. 또 세 번째 중지점도 끌어다가 위쪽에 놓으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죠. 이렇게 중지점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왼쪽에 중지점 1이 위쪽에 있는 색깔과 같죠?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는 위쪽이 어두운 색이었고 아래쪽이 흰색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톤에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지점 1을 눌러 놓은 상태에서 색깔을 어두운 톤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지점 1을 선택해서 여기는 아까 시험 문제에서는 흰색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흰색, 테마색에서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그리고 테두리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눌러서 확장하시고 더 내려가시면
선은 실선이고 색깔은 의서 검정으로, 테마색 검정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글자를 입력을 해볼까요? 왼쪽에 도형을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가 입력이 완료가 되면 ESC 키 눌러 입력 상태를 빠져나오셔서 홈 메뉴에서 글꼴 목록에서 굴림으로 크기는 18포인트 같기 때문에 놔두시고요. 글자의 색깔을 검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시고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 생긴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복사를 완료합니다. 마우스 떼고 키보드 떼고 다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포인터에 십자가 생겼을 때 드래그하여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슬라이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작성이 완료가 되면 슬라이드 단위로 저장하라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키 누르고 있으면서 S 눌러 저장을 완료합니다.